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한국 대학가를 강타하고 있는 AI 앱 활용 열풍입니다. 수업 필기부터 시작해서 조별 과제, 심지어는 개인 일정 관리까지요.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간 앱들이 없으면 대학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라고 하네요. IT조선 기사를 바탕으로 이 현상의 속살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그 노션, 마이크로소프트, 캔바 같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만한 앱들이잖아요. 이게 대학생들한테는 거의 필수템처럼 여겨지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이 기업들은 왜 이렇게 막 앞다퉈서 무료나 파격적인 할인 혜택까지 내걸면서 대학생 사용자 확보에 열을 올리는 건지, 그리고 이런 흐름이 궁극적으로 듣고 계신 당신의 학습 방식이나 정보를 다루는 태도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오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몇몇 얼리 어답터 학생들이 쓰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강의실 안팎에서 이런 AI 앱을 활용하는 모습이 정말 보편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제를 하거나 발표 준비, 일정 정리할 때 진짜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사용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 유행이라기보다는 학습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 아닐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단순히 학생들이 편리하네? 해서 쓰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봐야 해요. 물론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또 팀원들하고 원활하게 협업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그런 니즈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관련 앱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아주 치밀하고 공격적인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대학생 시장, 이 시장을 미래의 핵심 고객층이자 또 트렌드를 주도하는 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대학생 한타만 주는 무료 구독 서비스나 파격적인 기능 할인 혜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한번 써보세요 이 정도 수준의 마케팅이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기네 서비스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졸업 후에도 자연스럽게 유료 고객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른바 락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사의 여러 도구나 서비스를 묶어서 사용자들이 그냥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만드는 거대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생태계라는 건 사용자들이 계속 자기네 서비스 안에 머물도록 여러 도구와 기능을 아주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그런 전략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플랫폼 생태계라 확실히 더 큰 그림이 있었네요, 이게. 그럼 구체적인 앱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노션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게 원래 협업 툴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국 사용자들 요청이 워낙 많아서 오프라인 모드까지 추가했다는 소식은 저도 좀 놀랐어요.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노션 사용자가 많은 나라라니 그 인기가 진짜 실감이 납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는 핵심 기능인 플러스 플랜을 무료로 제공하고 또 요즘 화제인 그 노션 AI 기능도 엄청 할인해준다고 하니까 이건 거의 안 쓰면 손해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기사에서는 강의 노트 정리부터 과제랑 일정 관리, 팀 프로젝트 협업, 포트폴리오 제작까지 진짜 안 쓰이는 곳이 없다고 하던데요. 학생들이 실제로 노션을 이렇게까지 열광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이게 공짜라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노션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 자유도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구성하고 연결하고 또 시각화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정해진 틀에 맞춰서 정보를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칸반 보드를 짜고 캘린더랑 연동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이나 프로젝트 관리 방식을 완전히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트를 예쁘게 꾸미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구조화하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디지털 두뇌를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활용을 넘어서요. 대학 내 커뮤니티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국내 주요 대학에서의 사용자 수 그리고 활성 사용자 비율 이게 전 세계 대학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라는 사실. 특히 서울대학교는 노션 내 워크스페이스 생성수가 전 세계 대학 중에서 2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건 몇몇 학생이 개인적으로 쓰는 걸 넘어서는 거죠. 친구들끼리 막 템플릿 공유하고 스터디 그룹에서 협업 툴로 활용하고 또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후배들이 이어받는 식으로 학내 문화 속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SNS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실제로 써보니까 학점 관리나 팀플 효율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니까 계속 쓰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박대성 노션 코리아 지사장이 강조한 연결, 커넥션이라는 가치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노션이 진짜 단순한 메모 앱이 아니라 거의 뭐 학습과 협업의 운영체제 OS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자마다 너무 자유롭게 구조를 만들다 보면 그 팀 프로젝트 같은 협업 상황에서는 오히려 서로의 노션 페이지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거나 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충분히요. 하지만 노션 자체적으로도 협업을 위한 기능들, 예를 들어 공동 편집이라든지 댓글, 멘션 기능 같은 걸 충실히 제공하고 있고요. 또 팀 내에서 미리 템플릿이나 구조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션이 제공하는 그 자유도를 어떻게 효율적인 협업이라는 목표에 맞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겠죠?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하면 팀원 각자의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발전시키는 데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개인화의 장점이랑 협업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주자, 마이크로소프트 MS로 넘어가 볼까요? MS 역시 대학생들에게는 학교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오피스 365 프로그램은 뭐 기본이고요. 팀즈나 최근 주목받는 AI 비서, 코파일럿 챗까지 웹 기반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죠. 와, 이건 뭐 거의 대학 생활의 필수 인프라 수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MS의 전략은 노션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노션이 개인화된 맞춤형 환경, 이걸 강조한다면 MS는 표준화된 생산성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는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도구잖아요. 대학생들이 학부 시절부터 이런 표준 도구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건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도 그렇죠. 교육과정이나 행정 시스템 전반에 MS 솔루션을 도입하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요. 교수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 과제 제출이나 피드백, 온라인 강의 운영 같은 교육 환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 시스템 자체가 MS라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운영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코파일럿 챗 같은 AI 기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리포트를 써야 한다 이런 학생이라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코파일럿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 방대한 양의 강의 노트를 요약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 조사를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리포트 초안의 개요를 짜거나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물론 AI가 생성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복붙해서 쓰는 건 당연히 지양해야겠지만 아이디어를 얻거나 자료 검색 시간을 단축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로는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S 워드나 파워포인트 내에서도 글쓰기나 디자인 제안 같은 다양한 AI 기능이 통합되고 있어서 문서 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편리하겠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표준화된 환경에 너무 일찍부터 익숙해지는 것이 특정 기업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심화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살짝 들어요. 마치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MS뿐만 아니라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다른 플랫폼들도 교육 시장을 공략하고 있긴 하지만요. MS 오피스의 그 막강한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대학과의 파트너십 이런 걸 고려하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MS 생태계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전략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특정 플랫폼에 좀 종속될 위험, 그리고 혹시 모를 유료화 정책 변경 같은 거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술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디자인 툴인 캔바입니다.
흔히 디자인계의 노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전문가 수준의 시각 자료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유명하죠. PPT 템플릿은 물론이고 카드뉴스, 포스터, 동영상 썸네일 등 정말 다양한 디자인 작업이 가능하고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 종류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캔바 역시 학생들에게는 유료 기능인 크로플랜을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부분은 캔바에도 강력한 생성형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몇 가지 키워드만 입력하면 관련 이미지를 그냥 뚝딱 만들어주거나 심지어 짧은 동영상까지 편집해준다고 하던데, 잠깐만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미래도시의 친환경 교통 시스템 이런 주제로 발표 자료를 만들 때 관련된 이미지를 막 구글에서 검색할 필요 없이 그냥 캔바에다가 미래도시의 드론 택시 이렇게 입력하면 AI가 이미지를 바로 생성해 준다는 건가요? 와,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 같은데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생성형 AI의 강력함이죠. 캔바의 매직 스튜디오 같은 기능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텍스트 설명만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기존 이미지의 일부를 수정하고 발표 자료의 텍스트 내용을 기반으로 어울리는 디자인 레이아웃을 제안해 주기도 합니다. 동영상 편집 기능도 있어서 간단한 영상 클립을 만들거나 편집하는 작업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단순히 그냥 예쁜 디자인을 만드는 걸 넘어서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표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이디어 표현을 망설였던 학생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시각자료 제작에 참여하게 되고요. 팀 프로젝트에서도 디자인 작업을 특정 학생에게 몰아주는 대신 모두가 함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교수님들 역시 강의 자료를 더 흥미롭고 이해 쉽게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김대현 캔바 코리아 지사장인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대학 교육에서도 단순히 텍스트로 된 보고서나 논문을 잘 쓰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해지는 게 있죠. 바로 자신의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캔바 같은 도구는 바로 이런 역량을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가라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아이디어를 시각화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창의적인 표현의 장벽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노션, MS, 캔바 이 세 앱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말 대학 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션은 개인화된 정보 관리와 유연한 협업 환경을, MS는 표준화된 생산성 도구와 사회 진출 준비를, 그리고 캔바는 손쉬운 시각적 표현과 창의성 발현을 지원하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듣고 계신 당신의 학습법이나 앞으로 일하는 방식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 빅테크 기업들은 미래의 핵심 소비자인 대학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자의 강점을 내세운 아주 강력한 기능들을 무료 또는 파격적인 할인가로 제공하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용자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요, 자사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시스템 자체에 자신들의 기술과 서비스를 아주 깊숙이 통합시키려는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분명 이러한 AI 기반 도구들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는 정말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작업들을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 기업의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 자체가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AI가 생성해지는 정보나 결과물에 너무 무비판적으로 의존하게 될 경우에요,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능력이나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약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과 기술에 종속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학생 시장을 둘러싼 이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이면에는 이러한 복잡한 함의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IT조선 기사를 통해
한국 대학가에서 불고 있는 AI 앱 활용 트렌드와 그 배경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노션, 마이크로소프트, 캔바와 같은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강력한 기능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학습 방식, 협업 방식, 그리고 정보를 대하는 태도까지 바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결합된 편리하고 강력한 도구들이 학습과 연구의 기본적인 도구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역량을 핵심적으로 키워나가야 할까요? 단순히 정보를 빠르게 찾고 효율적으로 정리하며 보기 좋게 가공하는 그런 도구 활용 능력을 넘어서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AI가 아직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역량을 어떻게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인 갈증을 해소해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